자, 이제 1주차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강의를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실무 교육이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온라인 동영상에서 들은 내용들을 꼭 30분짜리 동영상이잖아요. 이거 꼭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집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생각할 게 있으면 관련된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또는 뭔가 써볼 게 있으면 한번 써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낼 게 있으면 아이디어를 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토요일날 대면 수업 때 오셔서 저하고 같이 토론을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또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면서 이번 과정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동영상은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한 내에 꼭 시청을 하셔야지만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기한이 지났는데도 시청이 되던데요? 예, 시청은 됩니다. 시청은 여러분들께서 4학년 올라가서 졸업하기 전까지 어느 학기라도 우리가 한번 들었던 내용들은 다시 이 클래스를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시면 되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클래스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 클래스 상단에 보면 이렇게 수강 과목이라고 있어요. 이걸 눌러보면 저는 당연히 수강 과목이 없죠. 뭐 이런 것들밖에. 이 정규 과목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관련 내용들을 학습하기로 해서 지금처럼 출석이 지났더라도 이렇게 학습하기를 통해서 학습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련 내용은 언제라도 청취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언제라도 들어가서 내용은 들을 수 있으니까 언제라도 들어가서 미션이나 이런 것들 되도록 한 번 이해 안 되면 두 번, 세 번 들으셔서 이해를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따라올 수 있으면 그런 내용 관련돼서 또 기재도 해보시고 아이디어도 내보시고, 그리고 토요일날 만나서 관련된 내용을 토론도 하는 그런 식으로 과정이 운영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챕터입니다. 네, 첫 번째 챕터 사업계획서의 정의. 요거 시험 많이 나옵니다. 시험 중요 표시까지 해놔야지. 네,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업계획서의 정의. 자, 사업계획서는 뭐다? 세상에서 가장 심플하고 가장 강력한 사업계획서 가이드. 질문을 통해서, 이건 제 자랑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요것도 같이 드릴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요거 잠시만요. 요 책도 여러분들 교재로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교재가. 이 교재 파일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교재 파일은 뭘까요? 또 하나의 교재 파일은 바로 지금 알려드리는 이 강의 파일이에요. 강의 파일. 그러니까 이거와 이 교과서 하나하고 그리고 과제 파일이 있는데, 강의 파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강의 파일이 아닌 이 교재 책이에요. 이거는 이 책 파일도 제가 드린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책이에요. 책. 근데 이 책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모든 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모든 게 목차를 보면 다 질문이야. 질문. 그죠? 당신의 경쟁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경쟁자의 가치는 무엇인가? 경쟁사의 비밀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다들 질문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을 궁극적으로 내가 답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서가 저절로 만들어질 자료들이 모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계획이니까요. 요 내용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만들 수 있는 자료가 준비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내용입니다. 요 가이드북은 제가 이걸 한 부씩 드릴 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요 내용, 속에 있는 이 내용을 파일로 e클래스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럼 그 e클래스에 올려놓은 파일을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어디 인쇄소 가서 복사해서, 예, 한 분이 책임지고 복사해가지고 복사비만 받고 나눠주시면 되겠죠? 동기분들한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첫 번째 미션이에요.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북 출력 및 제본. 첫 번째 미션. 아시겠죠? 요거 꼭 해주시고요. 두 번째, 이제부터 사업계획서 정의예요. 요거는 미션. 요거 빼야 되겠다.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잘라내기. (1주차) 미션 뭐예요? 사업계획서 가이드북 파일 다운로드. 어디서? e클래스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두 번째로 사업계획서 가이드북 제본. 굳이 제본 안하고 나는 파일로만 볼게요. why not? 괜찮아요.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나는 꼭 들고 다니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제본 하시라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업계획서의 정의. 사업계획서란 창업, 자금 조달, 신규 사업, 투자 유치, 신년도 사업계획 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내용을 정리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문서이다. 그런 거구나. 뭐가 다르지? 예, 사업계획서는요, 계획서지만 뭐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목적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진다 이거죠.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내가 내 사업의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다? 그것도 사업계획이에요. 왜? 머릿속에 있는 거랑 글로 나타내는 거랑 다르거든요. 글로 나타내다 보면 논리적인 모순이 분명히 발견돼요. 그래서 이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아이디어의 모순들이 글을 쓰다 보면, 바깥으로 내놓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 이제 문제가 뭔지가 드러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죠. 사업 구체화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맞아요. 내부 고객이 누구예요?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쓸 수도 있어. 아시겠죠? 이럴 때는 어떤 게 들어가야 돼요? 내 사업에 가치 모델이 나와줘야 돼요. 사회적인 가치 모델. 아니면 그 종업원들이 어떤 그 자부심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 모델 위주로 써줘야 돼. 근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자 유치를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쓸 수도 있어요. 이럴 땐 어떤 게 중요할까요? 맞아요. 아주 자린고비가 돼서 가치건 뭐건 이건 무조건 돈이 됩니다 해야 돼. 아시겠죠? 1,000원만 투자해주세요. 10,000원으로 갚아드릴게. 이게 돼야 된다고요. 여기에서 꼭 강조돼야 되는 건 뭐예요? 재무적인 흐름, 그리고 매출에 대한 예측, 수익에 대한 예측,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투자 유치 때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목표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는 바뀌어야 된다, 안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또 뭐 있어요? 투자 유치 외에도 정부 자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작성할 수도 있어요. 이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때 명분이 제일 중요해요. 명분. 진짜요.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될 것입니다. 적어도 이건 수입이 아니라 수출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세계 최초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강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정부 지원 사업 신청할 때 가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이 내용을 제가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사업계획서는 뭐다? 사업계획서는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목적에 따라 그 내용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사업계획서는 향후 전개하고자 하는 계획사업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나타낸 문서이다. 그렇죠. 예, 구체화시켜서 서면으로 나타낸 거고요. 즉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나 기존 사업과는 다른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다각화 및 사업 확장을 계획하는 경우 신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의 사업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게 사업계획서다. 자, 사업계획서는 계획이 아닌 뭐다? 프로세스다. 프로세스이며 주요 커뮤니케이션, 소통 수단이며 또 조직의 공통 언어이며 이걸 가지고 소통을 하는 거니까 방법이지만 기술은 아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이제 공통점이에요. 이게 특징이야, 특징. 이게 특징이자 어떻게 보면 정의가 될 수 있어요. 사업의 프로세스이며, 그러니까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그 추진 계획이 나와줘야 되고, 두 번째 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내 이해관계자한테 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법이에요.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이 적혀 있는 게 사업계획서지, 기술, 테크놀로지가 적혀 있는 건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기술쟁이들은요, 기술 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하라 그러면 자기 노하우를 제출하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래요. 그게 아니거든. 사업계획서는 돈을 어떻게 벌 것이고 사업 모델을 제출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사업계획서의 주요 용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 용도는 뭐다? 먼저 주요 대상은 소규모 사업체도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체라 그러면 풀빵집도 사업계획서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아시겠죠? 저 붕어빵집도 필요하고요. 떡볶이집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합니다. 예, 조그만 가게라고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신상품 개발 기업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다른 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 벤처 자본을 유치하려는 기업 다 사업계획서 필요해요. 단 여기 위에 나온 것처럼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만들어져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대기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가 왜 필요하냐? 분기별 사업 평가를 하기 위해서 먼저 계획을 잡고 그 다음 평가할 때 그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표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기업 인수와 주요 투자, 그렇죠, M&A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신제품 기획 발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시험 문제 낼 거 없으면 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사업계획서의 특징. 이건 정의네요. 특징이 뭡니까? 일단 명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에 맞아야 돼요. 목적성. 그쵸?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위에도 나왔죠? 그 다음 단순해야 돼. 한번 딱 구체화되고 단순해야 돼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차별성도 있어야 됩니다. 이 5개 외우세요. 명료성, 목적성, 단순성, 일관성, 차별성. 명료성은 아주 구체적이고 명료해야 되고, 두 번째 목적지향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심플해야 돼. 단순해야 돼. 작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돼. 차별성이 있어야 돼요. 다만 이 단순하다고 해서 페이지를 무조건 줄여라가 아니라 한 페이지에라도 그 사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쓸데없는 얘기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만 딱 심플하게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실리콘밸리의 냅킨 분석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실리콘밸리가 이 창업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또 경쟁이 돼서 또 도태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창업시장의 메카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유니콘 기업들이 막 톡톡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워낙 민간 자본들이 잘 일어나니까.
우리나라는 솔직히 민간 자본이 투자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벤처 자본이라 그러죠. 그 VC 벤처 캐피털이라든가 엔젤, 그리고 그 밑에 엑셀러레이터, 이런 소규모 투자부터 해서 대규모 투자까지 이어지는 이 민간 자본들, 이런 자본들이 생겨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기술 창업이라든가 아이디어 창업이 발달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금들이 아주 원활하게 움직이는 시장이 실리콘밸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식사를 할 때든 아니면 뭐 미팅을 할 때든 또는 엘리베이터에서도 내 사업에 대해서 투자자한테 소개를 하고, 그리고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사업 계획을 발표를 아무 장소에서나 해요. 거기서 핵심이 뭐냐? 많은 거 얘기할 필요가 없죠.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냅킨 분석 또는 엘리베이터 스피킹 이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주식회사 CEO라는 어떤 그 컨설팅 회사, 교육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분이 100%예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의 경우에 초기에는 그 창투사 회장님 두 분이서 투자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들 만나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 지금 밥 벌어 먹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뭔지 30초 내로 얘기해줘. 근데 그거 참 얘기하기 힘들어요. 저는요 아마존 셀러 교육을 하는데요. 그럼 주요 고객은 누구누군데요?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면서 내가 살을 붙이다 보면 말이 5분 10분 계속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1분 내로, 적어도 30초 내로 내 사업에 뭐뭐뭐 중요한 거, 내 제품은 무엇이고, 그리고 내 고객은 누구고,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지, 요 내용, 요 세 가지 여기에 덧붙이자면 뭐가 들어가면 돼요? 투자 대비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이 정도까지 설명을 딱딱딱딱 해줄 수 있으면 이게 바로 냅킨 스피킹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또 다른 미션 6. 내 사업에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저기 다 계신 분들이 다 40대 이상은 됐잖아요. 그럼 4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이런 제품 하나 정도는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없었을까요? 다 있어. 없으면 그 이상한 거야.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면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너무 불편한데 이런 거 만들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쵸? 창업자는요, 앙트러프러너라 그래요. 앙트러프러너가 누구냐면 바로 탐험가란 뜻입니다. 어원이.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한 짓거리를 불평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불평을 하는 것들을 대체할 서비스나 제품을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창업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사업의 아이디어라 그러면 저는 그렇게 봐요. 내가 지금까지 불편했거나 내가 지금까지 이런 제품이 왜 없지라고 얘기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제품은 뭐가 나와야 되고, 이 제품의 고객은 누구고,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들어내서 사업화하려면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고, 그리고 그 비용을 들였을 때 이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얼마 정도 수익이 창출되는지. 저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왜 빨리 못했을까가 저는 제일 아쉬워요. 요즘에 제가 땅을 치고 회의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런 거 아세요? 예를 들면 내가 지갑을 저도 일생 살면서 한 3-4번 잊어버렸어요.
중요한 거잖아. 근데 지갑이. 근데 이런 지갑을 만약에 내 몸에 있다가 떨어뜨리거나 내 몸에서 떨어지면 이거를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저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그 지갑이나 중요한 제품에 뭔가 칩 같은 걸 이렇게 붙여 놓으면 이 핸드폰으로 위치 추적을 해서 찾을 수 없을까? 그런 제품 나오면 대박일 것 같은데? 이런 아이디어가 제가 이거는 뭐 한 10여 년 전에도 이거 핸드폰 나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 달라? 있어 그런 게. 저 쿠팡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들어가서 뭘 쳐볼까? 위치 추적 키트 초소형 위치 추적기 이거 쳐볼게요. 나오네. 이런 거 분실 방지 위치 추적 스마트 태그 갤럭시. 그렇죠. 스마트 태그라 그래 이걸. 스마트 태그. 그러니까 꼬리 달기란 뜻이죠. 스마트 꼬리 달기. 이거 보시면 보세요. 지갑이나 차키나 가방이나 반려견이나 반려묘에다가 어떻게 해? 이렇게 해서 달아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달아주는 거예요. 달아주면 어떻게 돼? 이거를 그냥 앱 잊어버렸다 그러면 앱에서 찾으면 바로 어디 위치에 있는지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것도 아이디어예요. 근데 아이디어인데 저는 뭐예요?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 놓고 실현을 못 시켰더니 남이 실현시켜서 지금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거라고. 제 생각에 이런 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잖아요. 이 갤럭시 삼성에서 이걸 산다고 이걸. 이런 아이디어를 사가지고요 따로 그걸 갖다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이런 아이디어가 제가 그때 10년 전에 만약에 이 아이디어로 삼성을 찾아가서 이거 제가 만들 테니까 저한테 투자해 주세요. 그럼 투자 받는다니까요 진짜. 투자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요런 겁니다. 요런 거.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내 제품은 무엇이고, 고객은 누구고,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투자 대비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요런 내용을 한 페이지에, 아니, 한 페이지가 아니지. 이 냅킨 하나에다가 기록해 나가는 것, 이걸 갖다 냅킨 분석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장황하게 늘어놓는 사업 계획은 피한다. 누가? 로저스 투자법인에 있는 로이 로저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창투사, 되게 유명한 창투사의 투자법인의 대표예요. 지나치게 많은 세부 항목들이 단순한 핵심을 가려버리기 때문이다. 맞아요. 사족이 많으면 사족. 그러니까 이 밑가지들이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핵심이 희미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네 가지를 먼저 정리를 하시면 제일 좋고요. 네 가지. 제품은 무엇이고, 고객은 누구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들고,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요 정도가 가장 핵심인데, 여기에 플러스 더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누가 판매할 것인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업사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어떤 유통 라인을 통해서 팔 것인가, 인터넷을 통해서 파는 게 좋은지, 가맹점을 만드는 게 좋은지, 백화점에 들어가서 파는 게 좋은지, 아니면 피라미드를 통해서 파는 게 좋은지, 아니면 영업사원을 따로 고용해야 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어떤 사람들을 아니면 어떤 조직을 이용하는 게 좋을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을 얼마로 할까? 예,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됐다는 거는 벌써 이 제품에 대한 시장 조사까지 끝냈다는 얘기거든요. 가격을 얼마로 할 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비용은 들어갔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까? 이거 무슨 소리예요?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그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품은 무엇이고, 고객은 누구고, 비용은 얼마나 필요할지, 투자 대비 수익은 얼마나 될지,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메인이고요.
나머지 요 3개 정도도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바로 냅킨 분석. 아시겠죠? 요거에 대한 답을 냅킨 분석, 그래서 냅킨 분석은 중요 항목 4개만 우선 아이데이션이라고 표현할게요. 아이데이션 할 것. 예. 자꾸 이제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공부하실 때는요, 그냥 답이 없어요. 답은 없는 거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들을 계속 정리 한번 해가지고, 토요일날 와서 발표하고, 요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자, 이번 주에 발표 내용은 뭐다? 45초 플랜을 발표하는 거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거다. 이런 제품이 세상에 있었으면 좋겠다를 발표하는 거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안 넘어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번 주에 준비한 내용은 냅킨 분석이었어요. 냅킨 분석. 자, 냅킨 분석이 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고요. 잠깐 시간이 남았으니까 일단 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예. 냅킨 분석은 제품이 무엇이고, 고객은 누구고, 비용은 얼마나 필요할지, 투자 대비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누가 판매할까, 가격을 얼마로 할까,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이걸 한번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그걸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제. 일단 저는 예제를 스마트 태그라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스마트 태그. 아까 보여드린 거. 자, 일단 제품은 뭐예요? 제품은 분실 방지 위치 추적기. 이게 이제 제품이죠. 그쵸? 제품. 자, 고객은 누구예요? 제일 중요한 고객은 어떤 분이 많을까요? 그렇죠. 약간 초기 건망증 환자. 그죠? 깜빡깜빡 잊어버리기 쉬운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소유욕이 강한 사람도 돼. 그죠? 걱정이 많은 사람. 걱정을 사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철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고객이 될 수 있죠. 제 고객이. 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이거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야. 비용은.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비용은 누구한테 해야 돼? 맞아요. 이 상품을 개발할 전문가한테 문의를 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사업은 절대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이디어만 내고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을 찾는 게 창업가가 하는 일이에요. 다만 그 전문가를 찾고 그 전문가한테 뭘 물어봐야 돼? 너 얼마면 되겠니? 나를 위해서 이걸 만들어주면 좋은데 얼마 정도 주면 개발비가 될까? 이걸 물어봐야지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비용은 알 수 있으면 이번 주에 얘기를 해주시지만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개발할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 개발할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이건 답변을 못 하는 거야. 그 다음 수익성. 이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유사 상품을 분석하거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석하거나 아니면 기대 비용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제품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 정도의 손해가 있는데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돈은 낼 것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추측이 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가격은 가격 수익성이 가격이죠. 누가 판매할까? 이거 어떻게 적으면 될까? 지금 이 스마트 태그 같은 경우에 누가 판매할까? 이거 누가 판매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렇죠. 저 같으면 이거 인터넷 판매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인터넷 판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네이버 또는 쿠팡. 그죠? 어떻게 판매할 건지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는 어디서 판매할 수 있어요? 저 같으면 제일 좋은 건 삼성몰을 통해서 갤럭시 태그를 만들어서 팔면 제일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그다음 시장의 규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시장의 크기, 그러니까 목표 고객의 크기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수익성, 가격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격 곱하기 목표 고객의 크기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시장의 규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 것들은 나중에 한번 그 대면 수업 때 또 물어봐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 주는 사업계획서의 정의와 냅킨 분석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듣고 일단 1주차 미션을 한번 수행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수행해 보시고, 그걸 가지고 토요일날 오셔서 저하고 같이 발표 또는 질문을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1주차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 토요일날 1주차 사업계획서 계획,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대면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